네, 성상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예전에 모셨는데 그때도 이제 경기나 매크로 지표, 뭐 자산 시장에 관한 인사이트 제공해 주셨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또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뭐 주제가 미국 주도의 계획 경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인데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타이틀을 정하셨고 뭐 전반적으로 뭐 앞으로 2024년에 그런 시장이겠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미국 주도의 계획 경제라고 잡은 이유는 이게 미국 주도의 정확하게는 미국 정부 주도로 계획 경제를 했던 시기가 제가 그냥 곰곰이 따져보니까 1990년대였어요. 그때 물가도 높았고 채권 자경단도 그때도 있었고 근데 그 물가도 잡았고 경기도 다 부양시켰고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들이 이번 사이클과 비슷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연준과 재무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올해 연초만 해도 연준과 재무부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지만 그게 뭐 이렇게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손발이 잘 맞다? 여기서 긴축을 하고 있을 때 원래 같이 긴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부러졌을 텐데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돈을 풀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올해 상반기 때 안 왔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냥 성장률이 막 올라가는 경기 불장이 그때 막 올해 상반기 때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연준과 재무부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목표 아래 같이 그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2024년도 전망을 좀 짜봤고요. 그래서 이런 전망 자체가 저의 많은 전망과 내러티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지표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지표들이 만약에 내년에 다른 방향으로 가면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년도 전체에 대한 전망을 일단 가지고 왔고 특히 이제 1분기 정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습니다. 내년 1분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차례차례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데이터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네.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복기만 잠깐 하고 갈게요. 올해 하반기 때 9월, 10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라고 하면서 내려가던 금리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10년물에 대한 상단을 4에서 한 4.5%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4.5%가 뚫리면서 거의 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11월 초에 미국 재무부에서 다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장기채 발행량을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는 줄일게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11월 초 기준으로 해서 미국채 10년물이 5%까지 올라가다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에 주식시장은 금리가 빠졌으니까 주식시장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11월 달에 미국 재무부 피봇이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번을 기점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최소 인상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이 표에서 보시면 닷컴 버블 시기나 금융위기 시기 때도 보시면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변동성 또는 단기적으로 안도랠리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같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경기 침체 특히 경착륙으로 빠지면 빠르게 금리 인하가 떨어질 거고 연착륙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년 시장을 연착륙으로 보냐 경착륙으로 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그냥 우상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V자 특히 이제 좀 내리꽂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를 좀 판단하는데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는 좀 경기의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단기적으로 안도랠리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11월 달에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현재 지금 싸냐 비싸냐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미국의 이 순유동성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 방송 때 아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유동성은 다양하게 사람들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동성은 M2 통화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M2 통화량은
진짜로 시장에 풀려있는 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미국의 순유동성, 연준의 순유동성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순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순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순유동성이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럼 M2와 순유동성을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전 순유동성은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몸으로 치면 진통제, 그리고 M2는 밥.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M2가 많아지면 시장의 체력이 탄탄해지는 거고, 연준의 순유동성이 갑자기 올라간다 하는 거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진통제를 놔주면서 펌핑질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좋을 단기적인 처방 그런 개념을 보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순유동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M2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 포인트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순유동성 측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이제 M2 통화량 측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의 순유동성의 흐름입니다. 2021년도부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사실 뭐 장기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연준이 긴축을 했던 시기부터 순유동성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아집니다. 평상시에는 관계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긴축 사이클이 시작했던 시기, 이럴 때 놓고 보면 좋은데, 지금 놓고 보면 미국의 순유동성은 11월 달부터 해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빠르게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9월, 10월 달에 유동성이 빠지다가 11월 달부터 갑자기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을 좀 해보면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순유동성은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재무부 현금 잔고를 빼주고, 그리고 영래포라는 잔고를 빼주는 게 순유동성이에요. 영래포가 정확하게 뭐죠? 영래포가 연준이 영래포라는 계좌를 만들어 놓고 긴축을 하고 싶으면 이 영래포의 계좌가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예금할 수 있는 계좌거든요. 그럼 이 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이 이쪽으로 예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긴축을 하고 싶을 때 이 영래포라는 계좌를 이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영래포에 돈이 많이 들어올수록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의 순유동성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 영래포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돈들이 지금 빠르게 시장으로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이제 바닥납니다. 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영래포에 있는 현금들이 방출이 될 거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진통제 양이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통제도 내년 1분기가 되면 다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이 양적 긴축했을 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은 양적 긴축을 아무리 해도 영래포에서 돈이 막 빠져나오면서 이 양적 긴축을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원래 미국의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메말라져야 되는데, 원래 시중의 순유동성은 가만히 있고 영래포에서 그걸 다 받아주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동성이 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통제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진통제가 내년 1분기가 되면 거의 바닥이 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동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주가가 얼만큼 싸냐 비싸냐. 사실 이게 뭐 버핏 지수를 약간 계량한 거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을 판단을 할 때 지금 비싸냐 싸냐를 많이 판단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저는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라고 보고 있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분모가 이제 통화량입니다. 그리고 분자가 S&P 500의 시총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분의 S&P 500의 시총이 과거 2000년, 2004년부터 쭉 보시면 고점이 거의 200%였어요. 그러니까 통화량 풀린 것보다 S&P 시총이 갈 수 있는 게 최대 200%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항상 두드려 맞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그 버블이 꽉 찼다. 보통 버블이 차면 또 연준이 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준의 긴축이 트리거가 되면서 이 버블을 끌어내리는 게 과거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2021년도에도 2021년 말에 거의 한 190 몇 프로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부터 주가가 빠르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서 2023년도에 지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죠. 지금 또다시 191% 정도까지 왔어요. 이게 금융위기 때 197%에서 이제까지 올라갔다가 빠르게 조정됐거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내려간다고 하는 거면 주가가 빠르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레이 달리오도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측면으로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를 보면 주식은 매우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 언제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 제가 이거 그래프를 2004년부터 갖고 왔거든요. 근데 닷컴 버블, IT 버블 때를 여기를 더 추가를 해버리면 이 200%를 훨씬 더 닷컴 버블 때는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0년도에 연준과 재무부의 계획 경제가 성공을 하고 거의 뭐 팍스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대호황을 만들어냈거든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번에 성공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할지 안 할지를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제가 시장을 좀 보는 상황이고,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진통제가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주가가 절대 싼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도 지금 뭐 실물 경제든 뭐라도 하나 터지면 이 주가가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뭐 연준도 유연하게 대응하겠지만 우리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이 버블 국면이라 하더라도 더 버블 국면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 연준과 재무부의 계획 경제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달려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그 진통제, 뭐 영래포, 네. 그 부분이 소진되는 시점에서는 약간 좀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뭐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거나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서 현금 비중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네요. 1분기 때 올라가면. 네. 저는 지금 12월, 1월 달에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3월 가까이 가면 그때만 조정된다.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라 보여요. 그때는 유동성으로 나올 만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연준의 뭐 금리 인하든 뭐 다른 방향이든 양적 긴축 종료든 뭐든 나와야 이런 유동성을 좀 완화시켜 주지, 그게 안 나오고 지금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는데 진통제가 다 소진됐다? 그러면 그때는 조정시 매수는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가봐야 되죠. 연준도, 왜냐하면 연준도 그래서 그 지표를 보고 있을 거니까 자기들이 사전에 그거를 처방을 해줄지 아니면 뭐 후행적으로 대응할지는 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2분기는 좀 그때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